앤디 위어의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만약에 말이죠, 인류의 생전이 과거의 실패로 모두에게 잊혀졌던 한 과학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작품은 그냥 우주 모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과학적 문제들, 그리고 정말 가슴 뭉클한 우정, 마지막으로 인류의 운명을 건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엄청난 우주 서사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심장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태양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수십 년 안에 지구는 그냥 꽁꽁 얼어붙은 행성이 될 운명인 거죠.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류는 마지막 도박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5가지 핵심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지구가 마지막 희망을 거는 순간에서 시작해서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만남과 과학적인 난관을 거쳐서 주인공이 마주하게 될 그 마지막 선택까지, 이 모든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지구가 처한 위기 상황입니다. 인류는 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걸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녀석, 아스트로파지라는 미생물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생명체예요. 우주의 그 혹독한 환경, 심지어 태양 표면에서도 살아남거든요. 얘네들은 태양 에너지를 연료 삼아서 번식을 하는데 그 결과 우리 태양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처음 알게 된 건 태양하고 금성 사이에 나타난 이상한 적외선, 페트로바 라인을 발견하면서부터였어요. 그제서야 인류는 깨달은 거죠. 아, 보이지 않는 포식자가 우리 별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 위기의 한가운데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죠. 한때는 잘 나가는 분자 생물학자였지만 외계 생명체에 대한 좀 급진적인 이론 때문에 학교에서 완전히 찍혀서 평범한 중학교 과학교사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그 비주류적인 사고방식이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게 무슨 영웅적인 탐사 임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인류의 마지막 발악이었고 돌아올 표는 없는 말 그대로 자살 임무였어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에바 스트렛이라는 인물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녀는 임무를 거부하는 그레이스를 그냥 기절시켜서 강제로 우주선에 태워버리기까지 해요. 심지어 기억을 조작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그가 깨어났을 때 아, 내가 이 임무에 자원했었지 라고 믿게 만들어버리죠. 인류를 구하기 위한 계획이 이렇게나 비정한 선택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깊은 우주, 헬메리호 내부로 이동합니다. 그레이스는 오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만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내 이름이 뭔지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옆을 보니까 2명의 동료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레이스가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그에게 남은 건 오직 과학자로서의 본능뿐. 그는 주변의 모든 걸 단서 삼아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해요. 진자를 만들어서 중력을 재보고 아, 여긴 지구가 아니구나, 우주선 아니구나 하는 끔찍한 사실에 깨닫게 되죠. 이 기억상실이라는 장치 덕분에 우리 독자들도 그와 함께 이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 타우세티 항성계에 도착했을 때 그레이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합니다. 레이더에 정체 모를 비행체가 잡힌 거예요. 인류가 만든 게 아닌 누가 봐도 명백한 외계의 우주선이었죠. 바로 이 순간 인류를 구하려던 외로운 임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외계조우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이 외계 엔지니어에게 로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와, 이 로키라는 존재는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암모니아로 숨을 쉬고 소리로 세상을 보는 거죠. 모든 게 다 달랐지만 그들에겐 딱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각자 자기 행성을 위협하는 아스트로파지를 막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족의 유일한 생존자들은 과학이라는 우주 공용어를 통해서 두 세계의 운명을 건 위대한 협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 퍼즐, 아스트로파지의 생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대체 이 작은 미생물이 어떻게 별 하나를 통째로 위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스트로파지의 생존 방식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1단계에서 별 표면에 딱 붙어서 에너지를 거의 100% 효율로 빨아들여요. 2단계에서는 그렇게 모은 에너지로 적외선을 뿜어서 스스로 추진력을 얻어 우주를 날아다니죠. 그리고 3단계, 금성처럼 이산화탄소가 많은 행성에 가서 번식을 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선 부모와 자식들이 다 함께 다시 별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순환이 바로 우리 태양의 빛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앤디 위의 전작 다들 아시는 마션이랑 비교해보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얼마나 더 독창적인지 확 느껴져요. 마션의 마크 와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고 용감한 영웅이었다면 라일랜드 그레이스는 책임을 피하려던 소심한 사람이 두 세계를 구하는 영웅으로 변해가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심리적인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갈등의 핵심도 단순한 생존공학에서 외계 생물학과 종족을 뛰어넘는 협력으로 그 스케일이 훨씬 커졌죠. 자, 이제 이야기의 과학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타우세티가 아스트로파지로부터 안전한 이유가 어쩌면 아주 간단한 자연의 섭리, 바로 천적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들의 가설은 정확했습니다. 타우세티의 한 행성, 아드리안에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유일한 천적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레이스는 이 미생물에게 타우메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드디어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두 문명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찾아낸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엄청난 문제가 터집니다. 이 고마운 타오메바가 지구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이었죠. 해결책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두 과학자의 협력이 정말 눈부시게 빛을 발합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그들은 선택적 교배를 통해서 질소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타오메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거든요. 종족을 초월한 과학적 협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말 멋진 장면이죠. 자, 해결책을 찾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도전을 넘어서자 훨씬 더 무거운 도덕적인 도전이 그레이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결책이 정말 끔찍한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진화된 타오메바가 로키의 우주선 재질인 제노나이트까지 먹어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레이스는 자기 우주선에 있는 샘플은 어떻게든 격리했지만 우주선 전체가 제노나이트로 만들어준 로키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이대로 두면 타오메바가 로키의 연료를 다 먹어치울 거고 그는 영원히 우주미아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그레이스의 도덕적인 여정을 완성시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임무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그 겁쟁이 교사가 말이죠. 이제는 자기 목숨과 전 인류의 영웅이라는 명예, 그리고 하나뿐인 친구의 목숨과 한 문명의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의 성도입니다. 그레이스의 선택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지구를 구할 샘플을 무인 탐사선에 실어서 보낸 뒤에 망설임 없이 우주선을 돌려서 친구에게로 향해요. 그리고 16년 후 그는 외계 행성 에리드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로키로부터 지구의 태양이 다시 환하게 밝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의 선택이 결국 두 세계를 모두 구해낸 겁니다. 바로 이 분석이 소설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 소설의 결말은 그냥 와, 다행이다 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라일랜드 그레이스라는 한 인간이 완전한 도덕적 성장을 이루는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책임을 피하려던 사람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친구와 두 개의 문명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소설은 우리에게 이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을 외면했던 세상을 구했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준 새로운 세상에서 진짜 자기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정체성과 우정,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집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